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148페이지 대기대순환 보시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 우리 예전에 배우긴 했죠. 배우긴 했는데, 자, 요 밑에 그림에 보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가 나오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북쪽의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하강하죠. 밀도가 크니까 하강해서 북쪽의 찬 공기는 하강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의 단면을 그려볼게요. 요 부분의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 여기가 북극이에요. 북극. 여기가 적도라고 할 때 북극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겠죠. 밀도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적도 쪽은 공기의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기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래서 북극에서는 뭡니까?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서는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표된 거 있죠. 빨간색 화살표. 요거는 지상풍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분다.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대기 대순환, 단일 세포 순환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지 않고 실제로는 이런 거죠. 그죠? 자,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요. 적도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죠.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쭉 상승한 공기는 상층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갑니다. 요 북반구만 일단 설명할게요. 남반구 대칭입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북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가다 보면은 식어요. 가다 보면 식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강하겠죠. 그래서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환,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들리 순환. 자, 그래서 적도에서는 상승하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된 거고요. 30도 부근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강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를 보면 공기가 30도에서 60도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강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도에서는 하강하니까 마찬가지로 고기압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상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60도 부근에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패렐 순환이죠. 패렐 순환. 그쵸? 자, 그래서 요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그렇죠.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고緯도 저압대 또는 한대 전선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극지방에서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순환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전할 경우에요. 지구가 자전할 경우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큰 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적도 같은 경우는 적도 저압대라고 해요. 항상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열대 수렴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적도 저압대나 열대 수렴대나 같은 말입니다. 적도 저압대 또는 열대 수렴대
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자, 중위도는 아까 얘기했죠.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요 부분이 중위도 고압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60도 부근에서 저기압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고위도 저압대. 고위도 저압대. 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대 전선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위도 저압대 또는 한대 전선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우리 중위도 고압대는 여기는 항상 고기압이 있어요. 그럼 고기압이 있으면 날씨가 맑을까요? 흐릴까요? 그렇죠. 날씨가 맑죠. 비가 와요, 안 와요? 고기압일 때 비 안 오죠.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는 뭐가 생겨요? 그렇죠. 사막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중위도 고압대 부근에 정확하게 30도는 아닌데 지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수륙 분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30도 부근에 주로 사막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몽골 고비 사막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 아프리카 쪽에 미국 쪽에 가면은 뭐 미국 중부 지방에 사막이 있죠.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에서는 사막이 생긴다. 요 남반구 대칭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사막이에요. 여기도 중위도 고압대 사막이고, 요 호주 보이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여기 거의 대부분 호주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 생긴다. 그래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이 중위도 고압대다. 북위 30도, 남위 30도 부근이다. 강수량이 가장 적다라는 거고요. 자, 적도는 저기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가장 많죠. 열대의 바다, 주로 바다예요. 적도는 그죠? 그래서 열대 바다 강수량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게 이제 중위도 고압대죠. 고위도 저압대죠. 고위도 저압대에서 두 번째로 위도별로 봤을 때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름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주로 뭐가 생기냐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저기압이 이렇게 온난전선, 한랭전선 해서 지나갑니다. 어디를? 북반구 중위도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난전선, 한랭전선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는 곳이 한대전선대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이 일단은 왜 생겼느냐? 자, 헤들리 순환은 일단 적도에서 따뜻한 공기의 상승으로 생겼죠. 이렇게 상승으로 생겼으니까 상승으로 생긴 거고요. 자, 극순환에서 찬 공기가 극지방에서 이렇게 하강해서 생긴 게 극순환이죠.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상승과 하강하는 공기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순환도 직접 순환. 근데 이 페렐 순환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되는 요 사이에 낑겨서 생긴 거예요. 페렐 순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접 순환이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 고압대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중위도 고압대에는 항상 고기압이 있죠. 고기압, 이렇게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압은 북반구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부는
북동 무역풍이 생기는 거고요.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부는 편서풍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60도 부근은 이제 저기압이 있잖아요. 그래서 60도 부근은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마찬가지로 편서풍,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오는 극동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14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자, 위도에 따른 열수지가 달라요. 그래서 적도는 여기가 이제 적도죠. 적도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쵸?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이 38도, 그 다음에 남이 38도, 여기 있네요. 북이 38도, 남이 38도 사이에 요 영역은 지금 에너지가 남아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요. 자, 그다음에 북위 38도 이상 부분에서는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죠.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주로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근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거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북반구가 만약에 여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가장 높은 부분이 북반구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남반구가 여름이면 반대로 가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남반구가 여름이면 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연평균이다, 평균 그림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일기도가 있는데, 자, 요거 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1월 달에 그림이 1월 달에 일기도래요. 자, 1월 달에 일기도를 보면 겨울에는 그 육지가 바다보다 비열이 작죠. 육지의 비열이 작고 바다의 비열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지가 더 차갑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겨서 육지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바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고기압, 그다음에 이런 식의 저기압, 이런 식의 일기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해서 열대수렴대라고 돼 있죠. 이 열대수렴대가 적도 저압대입니다. 아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열대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가 있죠. 지금 적도보다 낮은 남반구 쪽으로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7월달 그림을 보면, 자, 7월에는 육지가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육지의 온도가, 대륙의 온도가 더 높죠, 바다보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대륙 쪽에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다 쪽에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열대 수렴대가 북반구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순환의 규모 보시겠습니다. 자, X축은 거리죠. 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 거리고요. 자, Y축은 시간 규모입니다. 그래서 X축은 우리가 공간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수평 규모라고 돼 있는데 공간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Y축은 시간 규모, 공간과 시간으로 나타낸다. 자, 일단은 지속 시간이 뭐 0.1초 이내, 그쵸? 여기 0.1초 이내에 요거를 우리가 0.1초가 아니고요. 0.1km, 0.1km 이내,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생기는 바람을 우리가 난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난류는 쉽게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옆으로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갈 때 훅 하고 부는 바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난류고요. 자, 그다음에 토네이도 다 알죠? 그 건조한 지역에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하죠. 토네이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그쵸? 길면은 한 3, 4시간, 아주 길면 3, 4시간이에요. 짧으면은 몇 분, 뭐 이렇게 생기고요. 자, 그다음에 공간 규모도 얼마 안 되죠, 그죠? 뭐 커봤자 뭐 1km, 주로 1에서 뭐 3, 4, 5km 정도 이 정도 돼요. 뭐 큰 거는 10km 정도 되고. 자, 그래서 토네이도는 어쨌든 시간 공간 규모가 난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고요, 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이 있죠, 용오름.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오름, 우리나라에서 가끔 일어나고요. 자, 그다음에 그 해륙풍과 상곡풍, 뇌우. 자, 해륙풍하고 상곡풍은 하루를 주기예요. 주기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해륙풍하고 상곡풍입니다. 그래서 수시간에서 수일 이렇게 돼 있고요. 뇌우는 수일이 될 수 있지만 해륙풍, 상곡풍은 거의 하루입니다. 그다음에 거리는 뭐 100km 정도.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뭐 일주일 이상도 돼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왔던 태풍이라던가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뭐 몇천 킬로미터, 몇백에서 몇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게 이제 태풍과 고기압, 저기압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종광 규모라고 그래요. 종광 규모. 자, 그다음에 대기대순환, 뭐 편서풍 파동 이렇게 아주 큰 지구, 말 그대로 지구 규모입니다. 지구 전체를 감싸는 이러한 규모는 아주 오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수년도 되죠. 대기대순환은 편서풍 파동, 대기대순환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구 규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공간 규모가 클수록 시간 규모도 커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미규모, 토네이도는 중간 규모, 해륙풍, 상곡풍, 뇌어는 토네이도, 해륙풍, 상곡풍, 뇌어를 중간 규모. 그다음에 태풍, 고기압, 저기압은 중간 규모, 대기대순환, 편서풍 파동은 지구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종광 규모와 지구 규모 요 두 개는 전향력이 작용한다. 전향력 F는 EMV 오메가 사인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의 함수입니까? 위도의 함수입니다. 위도의 함수고. 자, 그다음에 질량이 커야 되고요. 속도가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질량이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공기의 질량이 어느 정도 크기 위해서는 좀 큰 규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광 규모, 지구 규모는 전향력이 작용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중간 규모나 미규모 같은 경우는 질량이나 이런 속도나 이런 것들이 특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전향력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난류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난류가 나와 있는데 난류라는 거는 이제 바람이 부는데 지표면에 마찰 뭐 여러 가지 지형 지물 때문에 바람이
막 휘리리리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난류라고 하고요. 저기 상층은 우리 편소풍 파동했을 때처럼 상층은 마찰이 없죠. 그냥 지균풍이 불죠. 지균풍이나 경도풍이 부는 거죠. 마찰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물론 다 다르지만 땅의 높이에 따라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1km를 기준으로 합니다. 1km 평균적으로 1km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 1km 요 안에를 우리가 대기 경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마찰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위에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자유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대기. 자, 여기 난류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네이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용오름이다 뭐 이런 바닷물이 올라가는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자, 그다음에 해륙풍 나오는데요. 자, 해륙풍은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낮에는 육지가 더 뜨겁죠. 그래서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바다 쪽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선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생기고요. 육지에서는 저기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육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땅에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라는 거는 땅에서 부는 바람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람이죠. 근데 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바다에서 불죠. 바람의 방향은 오는 방향 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온다라고 해서 해풍이라고 하죠. 해풍. 그쵸? 해풍. 자,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밤이 되면은 땅이 먼저 식어요. 그래서 공기가 하강하고요. 바다는 여전히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런 식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육지에서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바다 쪽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바람은 뭐다? 요거다. 그쵸? 그럼 어디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풍. 그쵸? 그래서 요 해륙풍은 맑은 날 특히 잘 나타나는데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해륙풍이 분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간 규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면 산곡풍이 있습니다. 산곡풍, 산에서 부는 바람, 곡은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산곡풍도 하루를 주기로 이제 바람이 불어요. 자, 어떻게 부느냐? 자, 낮이 되면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햇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요 산의 정상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가열이 돼요. 자, 그래서 많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합니다. 상 정상 부분의 공기가.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여기는 산 아래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곡풍이라고 해요.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 곡풍. 자, 그다음에 밤이 되면 어디부터 냉각이 될까요? 당연히 볼록 나온 부분부터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식어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식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하죠.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하강. 그럼 공기가 하강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풍. 자, 그래서 곡풍과 산풍.
또 마찬가지로 맑은 날에 하루를 주기로 해서 산풍과 곡풍이 분다, 산곡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중간 규모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종간 규모에 보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 태풍도 있고요, 그렇죠? 자, 태풍 요즘 올해 아주 열심히 3년타 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 온대저기압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태풍, 저기압, 뭐 고기압 이런 것들. 여기가 고기압이죠. 여기가 고기압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고기압.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간 규모라고 하죠. 종간 규모는 전향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고기압 같은 경우는 지금 온난 고기압을 먼저 보면, 자,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볼게요.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기압은 800헥토파스칼과 1000헥토파스칼 사이죠. 그쵸? 800과 1000헥토파스칼 사이고요. 자, 같은 높이지만 여기는 800과 600헥토파스칼 사이죠. 그쵸?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고기압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고기압이 되죠. 기압이 더 높고 이 부분이 저기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800과 600 사이니까 여기도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같은 높이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고 저기압이고. 그래서 지금 10km 넘어갔죠. 대륙 경계면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11km잖아요. 그러니까 하층에서부터 저 상층에까지 대륙권 꼭대기까지 중심이 전부 다 고기압인, 그렇죠? 중심이 전부 다 이렇게 고기압인 거를 우리가 온난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난 고기압, 다른 말로 뭐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온난 고기압이고요. 자, 한랭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한랭 고기압을 보면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온난 고기압하고 똑같죠. 가운데가 고기압, 양쪽 옆이 저기압, 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기압이 높고요. 이쪽 가장자리는 기압이 낮아요. 그쵸? 어디까지? 800헥토파스칼까지. 그쵸? 그런데 800헥토파스칼보다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 부분을 잘라 보면 여기는 400보다 기압이 낮고요. 그쵸? 여기는 400에서 600 사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죠. 요 가장자리가 고기압이고 가운데가 저기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기압은 요만큼까지만 고기압인 거죠. 요만큼까지만 고기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랭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종간 규모고요. 자, 그다음에 지구 규모 가면은 이제 우리 배웠던 편서풍 파동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서풍 파동이라던가 대기대 순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구 규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빠이.